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손태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학일 수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등비 수열의 합 응용 원리 합계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해서요. 내용 설명을 많이 해줄 겁니다. 꼼꼼하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도 잘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 교재 케이스 11 원리 합계라는 거죠. 자, 내용 정리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원리 합계 먼저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요, 원리 합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원리 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경계관념이 생겨야 되는데, 돈과 시간이 결탁되면, 돈과 시간이 플러스가 되면요, 반드시 이자라는 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돈이 생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솥단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땅바닥에 파묻고 10년 뒤에 그걸 꺼내는 짓은 미친 짓입니다. 왜 미친 짓이냐면 10년에 보통 물가가 2배가 올라간단 말이야. 네가 빼 빠지게 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는데요, 이 1,000만 원을 올해 땅에 묻었어요. 자, 10년 뒤에 이걸 땅을 파서요 다시 꺼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1,000만 원이지만 10년 전에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에 절반밖에 못한단 말이야. 왜냐면 물가가 2배 올랐기 때문에 네가 뭘 사 먹으려도 옛날에는 이만큼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요만큼밖에 못 사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돈과 시간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자가 계산돼야 돼요. 즉, 이 돈은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 같이 이자가 붙어줘야지만 돈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항상 돈이라는 것을 시간에다 결부시키면 이것은 이자가 붙어서 돈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인 이것을 바로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원리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리법 원리 합계와 제가 원래 좀 글자를 잘 쓰는데요. 오늘은 글자 좀 그렇네요. 자, 단리법 원리합계와 복리법 원리합계로 나뉘는데요. 단리법은 단순하게 이자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즉,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A를 원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을 기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R을 이율, 자, 이자가 아니라 이율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다시 이거 적어야겠어요. 자, A는 원금이고요. 초항이 아니라 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N은 기간이 되고요. 자, 이때 R은 이율입니다. 이율. 자, 그러면 단리법 원리 합계는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 매년 이자를 R만큼 이율 R로 이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N년 뒤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원금 A를 넣었어요. 자, 1년 뒤에 이자가 붙죠. 얼마큼 이자가 붙어요? A의 R 비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다시. 자, 이율이 10%다. 그러면 이 R은 0.1이 돼야 돼요. 자, 퍼센트는 항상 100개 중에 얼마를 이야기하잖아. 100개 중에 10개라면 전체 실제로는 0.1이 돼야 되죠. 봐봐. 100만 원 곱하기 10%에서 10을 곱하면 이거 1000만 원이 돼요. 이거 100만 원의 1000%입니다. 안 됩니다. 100만 원의 10%라면 0.1을 곱해야지 10만 원이 나오죠. 맞죠?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인 거 맞지? 그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면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1년 뒤에 붙는 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년째 붙는 이자도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3년째도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 n년째도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A 더하기. 자, AR이 모두 1년, 2년, 3년에서 n년까지 모두 몇 개? n개가 있죠. 따라서 AR 곱하기 n이 돼요. 자, 그럼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N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이다. 자, 단리법의 원리학계는 뭐라고요? 요거죠. 단리법 원리학계는 A에 1 플러스 RN입니다. 자, 필기해 볼까요? 이 1은 뭐죠? 원금입니다. 자, RN은요. 원금하고 곱하면 이 원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러면 이게 뭐죠? 바로 뭐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래서 이게 원리학계가 됩니다. 자, 이게 단리법 원리학계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단리법 원리학계는 뭐라고? A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N 가로 닫고 A는 원금, R은 이율, N은 기간. 뭐 매년마다 이자를 붙일 때 10년 그러면 N이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복리법의 원리학계. 자, 볼까요? 볼까요? 자, 복리법의 원리학계 되겠습니다. 복리법의 원리 합계는요. 이 복자가 다시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다시 또 이자를 붙이는 방법이죠. 이 복리법은 돈놀이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릴 때, 사채업자들은 복리로 계산을 해서, 돈이, 원금이 1,0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3,000만 원, 7,000만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게 바로 복리법 계산이에요. 자, 이 복리법은 하시다 보면 왜 이게 돈이 많이 늘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볼까요? 자, 복리법 있잖아. 원금 더하기 이자가 생기면 다시 이자 계산할 때 그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원금과 이자가 딱 나오지. 그걸 다시 원금이라 생각하고 다시 또 이자를 붙여요. 그러면 그 이자가 풀어난 돈이 있잖아. 그걸 다시 원금이라 생각하고 또 이자를 또 붙여요. 뭐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에다가 자, 1년째는 이거 1 플러스 R 이렇게 이제 계산합니다. 이게 뭐라고? 원금, 이자. 원금 더하기 이자. 그래서 원리학계가 됩니다. 자, 이제 2년째는 있잖아. 이 전체를 다시 원금에 넣는 거야. 이 전체가 다시 뭐라고? 원금이에요. 자, 이 전체가 이 원금입니다.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 그럼 뭐라고? 원금 더하기 이자. 그렇게 한단 말이야. 다시 1년째부터는 이 전체를 원금에 넣어보고 다시 원금 더하기 이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게 이제 2년째 원리학계가 되겠습니다. 자, 3년째 원리학계를 계산해 볼게요. 자, 3년째 원리학계는 2년까지 붙은 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다시 또 원금이라 생각해. 그래서 원금 더하기 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던 걸 다시 다 원금이라 또 본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맨 마지막 n년째도 이 앞에 전체를 다시 원금이라 보고 원금 더하기 이자. 즉 앞에 붙은 이자에도 다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A에 1년부터 n년까지 모두 1 플러스 R이 몇 개 곱해져요? 보세요. 그렇죠? n개 곱해지죠?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복리법의 원리학계는 A에 1 플러스 R의 전체에 n제곱이 돼요. n제곱. 자, 치수 함수를 한 학생은 이제 이해될 건데요. 요거는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요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얘는 자, 여기에 밑이 1보다 크죠? 1보다 클 때 이 치수 함수는 기하급 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치?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이 엄청나게 불어버려요. 그래서 복리법은 n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리법, 복리법 원리학계 두 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럼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복리법의 원리학계는 뭐라고?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다시 복리법 원리학계는 A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단리법 원리학계는요. 그렇죠. A에 1 플러스 Rn. 자, 이게 이제 단리법과 복리법의 원리학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기수불과 기말불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자, 기수불과 기말불 구별하면요. 자, 보세요. 기수불. 이 기는 있잖아. 기간을 이야기하죠. 텀을 이야기해요, 텀. 자, 기간에 수 그러면 뭐예요? 이 숫자는 맞나요? 자, 이 숫자는 손 숫자는 아니고요. 머리 숫자예요, 머리. 기간의 머리에 불. 이건 불입한다 할 때 그때 불자죠. 어떤 기간에 처음에 불입하는 것을 기수불. 기말불은요. 이 말은 이거죠, 이거. 끝말자죠, 끝말자. 그래서 이 기말불은 있잖아. 기의 말에 불입하는 예금을 기말불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 이게 이제 매년도 될 수 있고요. 매월도 될 수 있어요. 1년마다 넣으면 연초에 넣는 거죠. 매월 넣으면 월 초에 넣는 게 기수불입니다. 어떤 기간의 초에 불입하는 것을 기수불. 기말불은 어떤 기간의 말에 불입하는 것을 기말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수불은 어떤 기간에 처음, 기말불은 어떤 기간에 말에 불입하는 게 바로 기수불, 기말불의 차이입니다. 뭐 가장 큰 예를 들어보면 큰 특징은 얘는 있잖아. 연초에 매년 연초에 A1씩 불입할 때 N년 말의 금액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기말불은요. 매년 말에 A1씩 불입한 뒤에 역시 N년 말에 돈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수불과 기말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연초에 넣는 거죠. 매년 초에 불입하고요. 이건 연 말에 넣는 거죠. 항상 N년 말에 찾아보는 건 두 개는 다 똑같아요. N년 말이 얼마니? 라는 건 두 개 다 똑같고요. 예? 넣는 게 틀려. 기수불, 기말불의 차이점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또 적어볼까요? 저는 이게 칠판이 좁아서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수불 예금의 적립총액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적립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있잖아. 적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적립은 돼요. 쌓아 올린다라는 게 바로 적립이죠. 적립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돈을 한 번만 넣어요? 아니면 여러 번 넣어요? 그렇죠. 여러 번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적립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여러 번 불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두 번 이상 불입한 게 바로 적립했다는 것이에요. 적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적립한 금액의 원리합계는 이렇게 물어보면 역시 적립이라는 말 들어가지. 그러면 얘는 여러 번 넣었다는 돈이야. 여러 번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수불 예금의 적립총액. 자, 그건 그럼 매년 초에 A1씩 이율 R로 넣고요. N년 말에 적립총액을 한번 찾아봅시다. 단 이자 계산은 복리법으로 합니다. 자, 복리법으로 이자 계산을 했고 매년 초에 A1씩 이율은 R이고요. N년 말에 적립총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1년 첫 번째 연 초에 A1을 넣죠. 자, 그러면 이제 2년째도 있고요. 3년도 있고요. 이렇게 가서 N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A1은 제일 첫 번째는 N. 제일 첫 번째는 이 돈 A는 첫 번째 1년째도 은행에 있고 2년째도 은행에 있고 3년째도 은행에 있고 마지막 N년째도 은행에 있으므로 총 몇 년 동안 은행에 있어요. N년 꽉 채워서 은행에 있죠. 따라서 이건 이자가 매년 이자를 붙인단 말이야.
매년 연이율 빠졌네요. 연이율이라면 1년마다 이자를 붙이는 거지? 그러면 이건 매년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가 몇 번 붙어요? 그렇죠. n번 붙죠, n번. 그럼 이건 복리법의 원리학기는 a에 1 플러스 r의 n제곱인데 n번 이자가 다 붙으니까 그대로 n제곱이 됩니다. 근데 2년째 연초에 A1을 내면요. 이 돈 A는 이자가 붙긴 붙습니다. 근데 전체 n번 붙어요? 한 번은 덜 붙어요? 그렇죠. 한 번은 덜 붙지. 봐, 전체 n년이잖아? 근데 이건 빼고 n-1년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1 플러스 r에 n-1제곱 이자가 붙게 되죠. 자, 3년째 연초에 A1을 내는 이 돈 A도요. 얼만큼 이자 붙어요? 전체 n에서 1년, 2년 없지? 1년, 2년 없고 3년째부터 돈 낸 거니까 이건 전체 n번 이자가 붙어요. n-2번의 이자 붙어요. 그죠? n-2번의 이자가 붙는다. 그지? 그래서 이건 A에 1 플러스 R에 n-2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쭉 넣어서 마지막 n년째 연초에 A1을 넣어봅니다. 자, 이 A도 이자가 안 붙어요. 붙어요. 자, 연초 1월 1일에 넣었다 하자. 그러니까 은행은 1월 1일에 쉬니까 그래 1월 2일에 넣었다 하자. 에? 그래서 12월 31일에 산단 말이야. 그러면 1년 꽉 채우지. 그러니까 이건 횟수로 보면 안 돼요. 똑같이 오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우잖아. 그지? 1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우기 때문에 꽉 채우기 때문에 얘는 1년치 이자를 줘야 됩니다. 아니 횟수 연도 넘어가면 1년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12월 31일에 돈 넣고 1월 2일에 돈 찾으면 그게 1년치 이자 주는 거야? 안 주지? 이틀 이자 주는 거죠. 1년 이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단 1년이라는 기간을 다 채웠잖아. 그래서 이자 1년치 이자 한번 줍니다. 그러면 이 돈이 있잖아. 다 내가 낸 돈이잖아. 다 내가 낸 돈이야. 다 내 돈이야. 그럼 이걸 다 더해서 n년 말에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적립한 금액의 총액, 적립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쫙 더해봐. 자, 적립한 금액의 총액은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보자.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이 돈은 A에 1 플러스 R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여기 A에 1 플러스 R에 n-2제곱. 그 다음에 A에 n 플러스 n-1제곱.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이 되잖아. 그럼 잘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얼마가 곱해져요? 1 플러스 R이 곱해지죠? 얼마가 곱해집니까?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 거다, 그지? 다시. 이게 얼마씩 곱해지는 거야? 1 플러스 R 곱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곱이 일정한 수열의 합입니다. 즉, 무슨 수열의 합이 돼요? 그렇죠. 등비 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공비가 얼마가 돼? 1 플러스 R이 됩니다. 맞나? 1 플러스 R 탁 곱하면 이게 나오죠? 1 플러스 탁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자, 칸이 또 없으니까, 요거 충분히 아니니까 뭐 지울게요. 못 적었으면 다시 앞으로 돌려보시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공비 마이너스 1에다가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었죠? 자, 그러면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1 플러스 R이죠? 자,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이 공비가 1 플러스 R이다. 여기서 R은 공비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R은 이율입니다. 이율. 자, 그 다음에 공비 마이너스 1에다가 초항이 이거죠. 초창이 이거다. 그럼 A에 1 플러스 R에 가로 열고 공비 1 플러스 R에 항의 개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은 없어진다. 그지? 그럼 남은 것은 R분의 A에 1 플러스 R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것이 바로 수불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 딴 건 몰라도요. 자, 기수불예금의 적립총액 공식.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 자, 매년 초에 돈을 냈습니다. 기수불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은 R분의 A에 1 플러스 R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기수불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이고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R은 뭐죠? 그렇지. 이율. A는 첫 장이 아니라 원금 다시. 원금. R은 이율. N은 기간.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기수불예금의 정의적인 공식 한번 외워볼까요? 뭐라고요? R분의 A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가로 닫고 다시 가로 확 열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말불예금의 적립총액 을 볼까요? 그러면 얘는 매년 초가 아니라 매년 말에 냅니다. 자, 그럼 기말불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은 요거 뭐 지우고 여기다 다시 칠판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또 줘야 되네요. 기말불예금의 적립총액 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자, 1년째. 여러분, 이건 필기 안 해도 되겠어요? 자, N년째. 자, 여기 지금 설명드린 전체 내용은 제가 공식적으로 만들었어요. 책받침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코팅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보시고 다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필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지금 공식 유도하는 건. 하지만 공식 자체는 적고 외워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기말불예금은 첫 번째 연도 연말에 A1을 낸단 말이야. 기말에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말불이지. 자, 이 A1은요. 첫 번째 연도 없다가 맨 끝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연도는 이자가 안 붙어요. 전체 N년 중에서 1년치 이자가 안 붙어요. 그러면 A에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딱 내자마자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1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워요. 이제부터 안 돼요. 응? 안 돼요. 항상 횟수가 아니라 기간을 봐야 돼, 기간을. 그래서 첫 번째 연도. 그러니까 이게 1년이라 보면 A1에 있잖아. 이게 365일이면 A1은 여기 이제 A1 넣은 거예요. 보입니까? 제가 크게 적은 그래요. 그래도 365개 중에 한 개. 이게 이거 실제로 너무 작아요. A1은 정말로 작아서 이렇게 A1을 낸 거예요. 그럼 이건 1년 지사부터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크게 적은 거지. 안 붙는다. 안 붙어요. 그럼 전체 N년 중에서 첫 번째 연도는 안 붙으니까 N-3분의 이자 붙습니다. 자, 2년 말에 A1을 냅니다. 자, 이것도 이자 붙죠? 근데 이건 얼마에 이자가 붙어요? 전체 N년 중에서 두 개의 연도는 빼야 되겠네요. 따라서 1 플러스 R에 N-2제곱이 됩니다. 자, 3년째 넣은 돈 A도 이자가 붙는데요. 이건 몇 번 이자가 붙어요? N-3번의 이자가 붙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A1은 있잖아. 내자마자 끝! 자, 돈을 냈어요. 그럼 끝이에요. 집에 가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자가 붙어 안 붙어요? 내자마자 끝이니까 이자 붙을 시간이 없죠? 그냥 A가 됩니다. 봐봐. 돈을 줄게 고마워. 돈을 줄게 고마워. 그리고 다시 뺏어가요. 이자를 붙일 시간이 없지? 이자 안 붙는다. A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휴 얼마 곱해져요? 이것도 1 플러스 R이 곱해지고요. 이것도 얼마 곱해집니까? 1 플러스 R이 곱해지죠. 그죠? 따라서 얘도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 등비수열이 됩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야지 내가 낸 돈의 총합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A이고요. 요 앞은 얼마겠어요? A 1 플러스 R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A에 1 플러스 R에 N-2제곱,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N-1제곱 이렇게 해서 끝난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공비가 얼마인 1 플러스 R인, 다시 공비가 얼마인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역시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등비수 합으로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공비 얼마요? 1 플러스 R이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정이 얼마야? A 가로 열고 1 플러스 R의 항의개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분모가 R이네요. 그죠? 따라서 기말분 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은 뭐 분의? R분의 A의 가로 확 열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게 기말분 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입니다. 잠깐만. 기수불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은 얼마였어요? S는 R분의 A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다시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두 개 차이점 보입니까? 차이점 보여요? 얘랑 얘는 차이점 뭐예요? 죄송합니다. 차이점이 뭐죠? 이게 혼자서 찍으니까 살짝 가네요. 자, 이게 정식 공식은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 첫 장이 틀리지? 첫 장이. 기수분은요? A의 1 플러스 R, 이게 첫 장이고요. 기말분은요? 그냥 A입니다. A. 그냥 A가 바로 첫 장이죠. 자,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똑같죠. 자, 다시 한 번만. 자, 기말분 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은 뭐라고? R분의 A의 가로 열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공식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출발입니다. 아우, 징글징글하네요.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게 첫 출발이었어요. 자, 그러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는 뭐 간단한데요. 금방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슝.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수학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K군은 월이율 1%,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 5만원씩 12개월 동안 저축을 했습니다. 12개월 후 K군이 적립한 적금의 총액은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뜯어보시면요. 자, 수학여행 중요한 거 아니죠? 경비를 마련하면 K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월 이율 1%.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월 이율 1% 그러면 R을 얼마로 잡는다고? R은 1이 아니라 1%라면 0.01로 잡습니다. 1개월마다 복리로. 그러면 1개월 지날 때마다 N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복리는 늘 나오는 조건이고요. 매월 초 중요합니다. 매월 초. 자, 매월 초에 넣는다. 이게 뭐라고? 기수불이라는 이야기죠. 자, 5만 원씩 그러면 원금액이가 얼마야? 5만 원. 자, 12개월간 N이 얼마라고? 10입니다. 자, 그러면 12개월 후 K군이 적립한 적금의 총액은, 자, 적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한 번 이자 붙이는 거야. 여러 번 돈을 낸 걸 다 더하는 거야. 여러 번 돈을 낸 걸 다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적립 총액 두 개 있습니다. 기수불과 기말불. 자, 기수불이야, 기말불이에요. 기수불이죠? 자, 기수불 예금의 적립 총액 공식은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가로 열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R이 얼마죠? R은 월이율 1%, 0.01이고요. 원금은 얼마죠? 매월 5만 원씩 가로 열고 1 플러스 0.05에다가 가로 확 열고 1 플러스 0.05에 몇 제곱이 돼요? 몇 개월간? 12개월간. 그래서 12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0.01분의 5 곱하기 1.05 가로 열고 1.05의 12제곱은 얼마라고? 왜 1.05가 됐지? 1%는 0.01인데 아유 병신. 죄송합니다 여러분. 0.01입니다 0.01입니다 여기까지 잘 적어놓고 언니 왜 그랬어 손태수. 정말 죄송합니다. 나답지 않은 실수를. 죄송합니다. 자, 이게 1입니다. 여기 1이고요. 자, 1.01의 12제곱은 얼마로 계산하래요? 1.13으로 계산하래. 그럼 이 1.13이 되죠? 자, 1.13에다가 1을 빼면 0.1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 업무에 100을 곱하면 되겠네요. 100을 곱하면 이게 1이고, 이건 101이 되죠? 자,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 없죠? 자, 5 곱하기, 이거 101 곱하기 0.1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곱하면 505 곱하기 0.13이 되죠? 자, 505에다 0.13을 곱합니다. 자, 0.13을 곱하면 3515, 3515, 그 다음에 505. 자, 계산해서 하면 6565, 소수점 2개 딱 하면 65.65. 따라서 65만 6,500원.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건 기수분 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풀이한 겁니다. 어때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죠?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또 볼까요? 자, 2번 문제도 봅시다. 그럽시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자, 문제는 올해 초에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씩 갚아 10년 안에 모두 갚기로 했습니다. 얼마씩 갚으면 되는지 구하시오. 단, 연이율 15%, 1.15의 10제곱은 4,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요게 할부금 문제거든요. 연마다 내면 연부금, 월마다 내면 월부금이 됩니다. 자, 이 할부금 문제는 일단 처음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풀이하는 간단한 공식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할부로 샀어요.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매년 말에 일정 금액씩 갚아 10년에 모두 갚기로 했답니다. 즉 올해 초에 1,000만원을 사면서 내 돈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올해 말부터 돈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있잖아. 이 판매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올해 초에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팔았으면 1,000만원이 회사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1,000만원을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매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그럼 10년 뒤에는 1,000만원보다 훨씬 큰 돈, 뭐 예를 들어 한 1,800만원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올해 돈을 지금 안 줘. 올해 말부터 A1씩 일정한 돈을 10년 동안 넣는데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있잖아. 만약 1,000만원이 들어왔다면 이 1,000만원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만 넣어둬도 이자가 붙죠. 자, 근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래요? 복리로 계산합니다. 왜 이건 돈을 여러 번 내는 거야? 아니면 1,000만원 딱 한 번만 내는 거야? 1,000만원 딱 한 번만 은행에 딱 넣어놓고 이자를 딱 한 번만 붙이는 거지? 따라서 이게 바로 원리학계입니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적립총액은 기수불, 기말불 여러 번 돈을 내는 거. 기수불 예금의 적립총액 공식, 기말불 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푸는 거고요. 그냥 돈이 하나만 딱 나와. 돈이 하나만 딱 있고 이자를 붙이자 그러면 얘는 단리법, 복리법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학계, 자, 이자를 붙이는 얘는 단리법이니 복리법이니? 그래서 단리법의 원리학계라면 A의 1 플러스 RN이고요. 아, 복리법의 원리학계라면 1 플러스 RN N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복리법, 단리법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돈을 한 번만 냈을 때, 돈을 여러 번 낼 때 이게 구별돼야 돼? 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1,000만원을 한 번만 은행에 빵 넣고, 좋아, 1,000만원이다. 이자 붙여줘. 그리고 10년 뒤에 찾는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즉, 복리법 원리학계로 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원금이 지금 1,000만원이고, 1 플러스 R이 얼마예요? 연이율 15%라면 R이 얼마라고? 15? 15는 아니고요. 0.15가 돼야 되죠? 그래서 R은 0.15고요. 자, 이 몇 제곱이에요? 몇 년에 끝내? 10년에 끝내요. 그러면 10년 뒤까지 이자를 붙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000 곱하기 1.15의 10제곱. 자, 1.15의 10제곱은 4라고 했으니까. 자, 10년 뒤에는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 그런데 올해 초에 사면서 지금 1,000만 원을 안 줬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은행에만 넣어놔도 10년 뒤에 4천만 원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 사람은 있잖아. 구매자, 소비자로 할까? 구매자로 하자, 구매자. 자, 이걸 구매한 사람은 올해 말부터 돈 내죠? 자, 이걸 1년이라 하면 1년 연말에 A1 냅니다. 자, 2년째 연말에 A1 냅니다. 3년째 연말에 A1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10년째 연말에 A1을 냅니다. 자, 이 A1도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면 은행에 넣어둘까요? 자, 은행에 넣어놓겠죠? 자, 회사에서 1년째 연말에 이 사람이 낸 A1을 그대로 공평하게 똑같이 A1, 똑같이 은행에 똑같은 이율로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2년째 연말에 받은 A1을 역시 똑같은 이율로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에 3년째 받는 돈도 은행에 넣어놓고 마지막 N년째 받는 돈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자,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요, 지금? 적립총액이죠. 여러분 돈을 내잖아. 그럼 이건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 이거 구분해야 돼요.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씩 갚습니다. 매년 기말불 예금이죠. 따라서 기말불 예금의 적립총액으로 이 사람이 낸 돈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낸 돈들은 이자를 붙여서 다 더해주면 이게 원리합계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적립총액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면 기수불 혹은 기말불 예금의 적립총액으로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기말불이죠. 그럼 기말불 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은 뭔데요? 뭐야? R분의 A에 괄호 열고 1 플러스 R에 N지고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자, 이 구매자가 낸 A1 매년 말에 A1씩 냈다면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 돈은 얼만큼의 돈으로 불어난 거예요. 자, R분의 얼마죠? 0.15분의 A는 모른다.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이 바로 A죠. A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은 0.15죠. 자, 몇 제곱이에요? 매년 말에 일정금씩 갚아서 10년 만에 다 끝내는 거예요. 10년 10번 넣죠? 그러면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자 0.15분의 A에다가 자 보세요. 1.15의 10제곱이지? 1.15의 10제곱 얼마? 4잖아 4. 4 빼기 1하면 얼만데요? 3이 되죠? 자, 분자분모에다가 100을 곱하면 15분의 A 곱하기 300. 자, 그럼 다시 3으로 나누면 이건 100 되고요. 3으로 나누면 이게 5가 되고, 그럼 5분의 100이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매자는 매년 말에 A1을 10번 내면 10년 뒤에는 20A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떠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회사는 1,000만 원을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놓으면 4천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구매자는 매년 A1씩 10년 동안 내면 20A가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돈이 같다면 10년 뒤에 회사는 1,000만 원을 받아서 4천만 원 만드나 이 사람이 낸 돈을 은행에 넣어서 4천만 원 만드나 두 돈이 같다면 뭐 지금 1,000만 원 받으나 매년 말에 A1씩 받으나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리고 구매자는 이제 떳떳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요. 미안해요.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을 만약 줬다면 회사는 4천만 원의 이익을 4천만 원의 돈을 만질 수 있단 말이야. 10년 뒤에. 그런데 내가 매년 말에 내는 돈을 은행에 넣어놔도 역시 똑같은 돈 4천만 원을 만질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떳떳하지. 자, 이게 바로 합리적인 할부금이 됩니다. 따라서 A는 얼마나 돼요? 20분의 4천. 그래서 이거는 200이 되죠. 따라서 매년 말에 얼마씩 돈을 넣으면 돼요? 200만 원씩 돈을 넣으면 됩니다. 자, 200만 원. 이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아주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자 이건 필기해 주세요. 내용 정리 위에다 필기해 주세요. 자 이건 중요하니까 내가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할부금, 연부금 뭐 같은 문제입니다. 할부금 혹은 이게 돈을 우리가 내야 되면 빚진 거라면 할부금이라는데요. 우리가 돈을 받는다면 이걸 연금이라면 돼요. 연금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들어본 문제 있지? 연금 문제 해법은 우리가 돈을 빚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받을 게 있거나 하여튼 둘 중에 둘 다 똑같은 풀이 방법을 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큰 돈은 한 번만 이자를 붙여요. 한 번만 이자 붙이는 것을 뭐라 한다고? 원리합계를 합니다. 자, 큰 돈에 원리합계하고 그 다음에 적은 돈, 그러니까 매년 내야 되는 돈, 내지는 뭐 매달 내야 되는 돈, 이건 계속 돈을 내면 이건 한 번만 이자 붙여요. 아니면 매번 이자 붙여요. 매번 이자 붙여서 이걸 다 더해주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 적립총액이라는 거죠. 자, 적은 돈의 적립총액. 이 두 개가 결국 같다라고 봅니다. 자, 큰 돈의 원리합계가 적은 돈의 적립총액과 같다.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이 기준은요? N년 말을 기준으로. 즉, 끝나는 시점을 기준입니다. N년 말, 내지는 뭐 N개월 후, 뭐 N개월 후를 기준으로. 즉,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큰 돈의 원리합계와 적은 돈의 적립총액이 같다라고 풀면 되는데요. 이 적은 돈의 적립총액은 거의 대부분 기말불 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이거. 그럼 큰 돈은 뭐야? 1,000만 원짜리를 샀는데 내가 돈을 안 줬잖아. 그리고 내가 매년 말에 A원씩 넣는데요. 그럼 1,000만 원이 커요? 내가 매년 10번에 나눠서 내게 되는 돈 A가 커요? 1,000만 원이 크죠? 자, 그러면 1,000만 원은 원리합계를 만드는데요. 계산하는데요. 원리합계는 다 복리법으로 계산한다. 그럼 복리법의 원리합계는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10제곱이죠? 자, 그리고 적은 돈의 원리합계는, 적은 돈의 적립총액은 기말불로 들어간단 말이야. 기말불 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은 뭐라고? R분의 A에, 이게 지금 찾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1.15의 10제곱은 얼마예요? 4 곱하면 4,00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5의 10제곱은 4. 4 빼기 1하면 3이죠. 자, 0.5분의 3. 그러면 15분의 A 곱하기 300.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라고? 20이 되잖아? 따라서 4,000은 20A. 따라서 A는 얼마? 200. 이렇게 해서 간단히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용한 공식이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뭐, 제가 만든 공식인데요. 꽤 잘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3번을 보겠어요. 3번은 똑같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을 보겠어요. (3번) 하나는 이달 초에 어머니로부터 생일 선물로 50만 원짜리 D카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12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짠하다, 그치? 50만 원짜리 12개월, 3개월만 해도 되는데 12개월로 구입했지. 한 달 후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12회 동안 나누어서 갚는다고 할 때 매달 납부해야 할 할부금의 액수는 1.01의 12제곱은 1.1, 월율은 1% 복리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R은 얼마? 0.01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자. 자, 이달 초 어머니로부터 생일 선물로 50만원짜리 D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50만원짜리. 자, 어머니는 12개월 할부로, N은 얼마? 12가 되네요. 한 달 후부터
지금 바로 돈을 내. 한 달 후부터 내는데, 후부터. 그럼 기말불이라는 이야기고요. 매월 일정 금액으로 12회 동안 나눠서 갚는다고 할 때, 매달 납부해야 될 할부금의 개수는, 매달 납부해야 할 할부금을 우리 스몰 a라고 잡자.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큰 돈은 원리 합계만 계산하고요. 자, 적은 돈은 적립 총액을 계산하란 말이야. 자, 그러면 큰 돈은 상대적으로 큰 돈이죠. 50만 원이 커요? 아니면 이걸 12번으로 쪼개서 내는 A번이 커요? 50만 원이 큰 돈이죠. 자, 그러면 이 50만 원은 원리 합계만 구해주면 돼. 복리법 원리 합계.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R이 얼마? 0.01. 자, N제곱은 N이 얼마예요? 12개월 후니까 12가 되죠. 자, 적은 돈은 적립총액을 구하는데요. 기말불로 구하게 됩니다. 그럼 기말불 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은 R분의 A. 지금 A가 바로 찾아야 되는 돈이다. A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몇 제곱이죠? 12제곱이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지? 자, 1.01에 그럼 12제곱은 얼마래요? 1.1에 1.1. 자, 50 곱하기 1.1은 자, 0.01분의 A 곱하기. 자, 1.01의 12제곱은 얼마라고? 1.01의 12제곱은 1.1. 자, 이게 1.1인데요. 여기서 1을 빼요. 그럼 얼마인데요? 0.1이 되죠? 자, 그러면 좌변은 곱하면 55가 되고요. 자, 오른쪽은 100을 곱하면 이게 10이 되죠? 10A가 됩니다. 따라서 A는 얼마예요? 5.5죠, 5.5. 자, 5.5라면 이걸 얼마로 쓰는 거야? 55,000원이 됩니다. 55,000원. 이것이 매달 내야 될 할부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연금이 똑같이 풀이가 되는데요. 보자. 68번 문제를 볼까요? 자, 6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동일 유형에 있는 내용이죠. 자, 68번. 이것도 별표 2개 쳐주세요. 이 연금의 현가를 보통 풀이집에 보면 연금의 현재 가격으로 환산시킨 뒤에 그것들의 합을 구해서 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어요. 제가 가르쳐드린 공식에 대입만 하면 답 바로 나옵니다. 자, 1년 후부터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받을 연금 증서를 팔고자 합니다. 연이율 5%. 연이율 5%니까 R은 0.05고요.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연금의 현가, 현재 가격, 즉 한꺼번에 지금 팔 때 한꺼번에 빡 목돈으로 받을 이때 그 돈은 얼마니? 연금 이제 매년 받는 거잖아. 이걸 올해 한꺼번에 주세요. 한 방에 해주세요. 라는 게 연금의 현가입니다. 자, 단 1.05에 마이너스 20제곱은 0.377이고 만원 미만은 반올림 해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당장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연금은 지금 받아요? 1년 후부터 받아요? 1년 후부터 받죠? 자, 1년 후부터 받는다는 것은 기수불이야, 기말불이야? 기말불로 계산해 주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년 500만 원씩, 자, 500만 원씩, 그러면 매년 받는 돈이 얼마라고? 500만 원입니다. 자, 매년 받는 돈이 500만 원이고요. 20년간, 그러면 N이 얼마예요? 20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연금의 현가나 할부금은 다 어떻게 한다고? 큰 돈의 원리 합계는 적은 돈의 적립총액과 같아요. 그런데 이 적립총액은 보시면 1년 후부터, 즉 기말불이죠. 자, 그럼 이제 보자. 연금 잘 생각해봐. 500만 원씩 20년간 받는 돈을 지금 당장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팔아버려서 한꺼번에 한 방에 빡!
한 방에 빡! 한 방에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20년간 500만 원 받는 돈이 큰 돈이야? 아니면 이걸 전체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 돈이 큰 돈이야? 일시불로 지금 받는 그 현가, 연금 현가가 곧 일시불로 받는 돈이에요. 이 연금 현가가 바로 큰 돈이죠. 그래서 이 연금의 현가는 큰 돈이니까 우리 라제이라 쓰자, 라제이. 자, 그러면 이 큰 돈, 라제이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라제이는 원리합계만 구해줍니다. A에 1 플러스 R이 얼마더라? 0.05. 몇 제곱 해야 돼요? 몇 년? 20년. 그래서 20제곱이 됩니다. 20제곱. 자, 그 다음에 적은 돈. 이 적은 돈은 이제 얼마예요? 매년 받게 되는 이 500만 원이 적은 돈이 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되죠? 자, 그럼 이건 기말불 예금의 적립총액 공식이 대입합니다. R은 0.05요. 그 다음에 A는 500만 원이 되죠?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몇 제곱? 20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조건이 1.05에 마이너스 20제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A 곱하기 1.05의 20제곱은 자, 이건 그러면 분자분모에다가 얘는 100을 곱하면 이게 얼마죠? 5분의 100 곱하면 얼마야? 5방방 빵방 5만이 되죠? 곱하기 1.05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런데 1.05에 마이너스 20제곱을 써야 된다, 어제? 그래서 양변을 1.05의 20제곱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1.05의 20제곱으로 나눠주셔야겠어요. 그럼 이건 없어지고 바로 A가 되죠? 자, 이건 A가 되는데요. 자, 500은 잘 보세요. 요거 계산하면 일단 얘는 만이 되겠고요. 자, 이거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건 약분되고 얼마예요? 1 마이너스. 요거 안으로 들어가면 1.05의 20제곱분의 1이 되죠? 자, 그럼 만에다가 얘는 1 마이너스. 자, 이거 보세요. 자, 분모에 있는 지수는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자, 역수로 만들면 음의 지수가 되지. 그래서 1.05에 마이너스 20제곱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라고? 0.377입니다. 자, 0.377을 1에다 빼면 여기 사람 얼마일까요? 0.623이 되죠? 자, 0.623 곱하기 만하면 6,230이 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6,230만 원이 한꺼번에 받을 연금의 현가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 문제, 활부금 문제 모두 다 요 공식만 써주면 됩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대표 문제 4번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이거 별표 3개 쳐주시고요. 최다 빈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다 빈출 문제 되겠어요. 네. 최다 빈출 문제 되겠습니다. 네. 최다 빈출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건 잘 보세요. 이건 설명 잘 들어야 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listen. 자, 정말 잘 들어야 돼요. listen carefully. 응? 해야 돼요. 자, 이제 문제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떤 복지재단에서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일부를 2006년부터 매년 1월 1일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적립할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10%씩 증액합니다. 2006년 1월 1일 1억 원을 적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립된 금액의 원리합계는 얼마이니? 단 연이율 10%,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고 1.1의 5제곱은 1.6으로 계산합니다. 자, 1.1의 5제곱이 지금 쓰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1.1의 10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의 10제곱은 1.1의 5제곱을 다시 제곱하면 되죠? 1.1의 5제곱은 얼마? 1.6이 되죠. 1.6의 제곱은 16의 제곱은 256이잖아. 그래서 이건 2.56입니다. 그래서 1.1의 10제곱이 2.56이라는 거 요거 쓰일 거예요. 자, 요거 대신에 1.1의 10제곱은
2.56이라는 게 쓰일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연이율 10%, 1년마다 복리로. 자, 연이율 10%예요. 그러면 R은 0.1이 되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적립하는 금액도 일정하지 않고 매년 전년도보다 10%씩 올린대요. 그럼 여기서 잠깐, 자, A를 10% 증가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자, 이거 해봤죠? A 곱하기 10 좋아졌습니다. 1000% 올렸습니다. 안 됩니다. 자, 10%라면 0.1이 되죠? 근데 0.1을 곱하면 이상해. A가 100만 원이라 생각해봐. 100만 원에 0.1 곱하면 10만 원. 그럼 100만 원에서 10% 늘렸더니 10만 원이 됐어요. 100만 원을 10% 늘려? 그러면 10만 원이 돼. 뭔가 이상하죠? 원금 A를 빠뜨려서 그래요. 원금 A에다가 증가분을 더해야지 증가된 뒤에 총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0.1이 되네. 그래서 이거 봐. 10% 증가하면 A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0.1. 자, 1이 뭐라고? 원래양. 0.1은 뭔데요? 증가분. 그럼 이거 딱 더해주고 나면 뭔데요? 증가된 뒤에 총량. 자, 그래서 A 곱하기 1.1. 요거 곱하면 10% 증가합니다. 자, B를 그럼 20% 증가했다. 그럼 연습입니다. 연습. 그럼 B에다가 가로 열고 1 플러스 20% 얼마? 0.2. 결국은 B 곱하기 얼마인데요? 1.2가 되죠. 1.2. 이런 원래양 0.2는 20% 증가분. 그래서 더해줘야지. 증가한 뒤에 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자, 2006년 1월 1일입니다. 2006년 1월 1일은 자, 첫 해죠. 자, 시행 첫 해 1년째입니다. 자, 이때 1월 1일에 1억 원을 넣는데요. 예? 1억 원. 자, 이 1억 원은 은행에 쫙 넣으면 이자가 붙을 거예요. 자, 2007년, 그 다음에 2008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맨 마지막 연도가 언제지? 2015년입니다. 자, 2015년은 시행한 지 몇 년째예요? 자, 2006년이 1년째고, 2007년은 2년째고, 2008년은 3년째잖아? 그러면 2015년은, 뭐 계산하지 뭐.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몇 년째예요? 자, 이게 10년째죠? 10년째? 그지? 자, 그럼 10년째니까, 칸이 좀 모자라서, 좀 보기가 좀 그렇네요. 조금 앞에다 적을게요. 자, 그러면, 자, 2015년은, 자, 장학기금을 조성한 지 10년째입니다. 자, 그러면 1억 원을 넣었지. 그러면 10년 뒤에 이 1억 원은 얼마큼 늘어나요? 1, 가로 열고, 자, 이게 A죠.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만큼 늘어난다, 그지? 1 플러스 R이 얼마죠? 연이율 10%. 즉, R은 0.1이죠. 자, 이거 몇 년 동안 은행했어요? 연초에 넣었잖아. 10년 꽉 채우지. 10제곱이지, 10제곱. 자,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07년에 넣는 돈은 1억 원이 아닙니다. 이건 1억 원을 적립하는 걸 시작으로, 아니지. 적립한 금액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10% 늘린답니다. 자, A에다가 1 플러스 0.1. 이렇게 늘린 거다. 즉, 1억 1,000만 원 넣은 거죠. 자,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자, 원금 자체가 1억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얼마예요? 1 곱하기 1 플러스 0.1. 요게 지금 원금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공식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가 원금이에요. 그러면 A의 가로 열고 1 플러스 R이 얼마죠? 저기서 R이 얼마야? R이 0.1이죠. 10%니까 0.1에 몇 제곱이에요? 이거 1년 다음 해다, 그지? 2년째 넣는 돈이잖아. 그러면 전체 10년 중에서 1년 빼고 몇 년? 그죠? 9년. 9번 잊어보습니다. 오. 그러고 봤더니 1 플러스 0.1, 1 플러스 0.1에 9제곱. 계산하면 이거 얼마인데요?
1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몇 제곱? 1, 9 더하면 역시 10제곱이 되죠. 됐나?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2008년에 넣는 돈은요. 자, 2008년에 넣는 돈. 2008년 1월 1일은 자, 2007년에 넣는 1 곱하기 1 플러스 0.1이라는 2007년도의 돈을 다시 10% 늘려요. 그럼 1 플러스 0.1을 한 번 더 곱하죠? 결국 2008년에 넣는 돈은 1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몇 개 곱해져? 2개 곱해져요. 1 플러스 0.1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이 바로 원금입니다. 이게 원금이에요, 원금. A에 1 플러스 R의 N제곱이 필요하지? 자, 그러면 1 플러스 R은 이율은 10%, 0.1. 자, 이건 이제 몇 번 이자부터요? 1년, 2년 안 붙고 그 다음에 넣는 거니까 몇 번 덜 붙어요? 전체 10년 중에서 2년이 덜 붙으니까 몇 제곱? 8제곱이 됩니다. 8제곱. 자, 8제곱을 해주시고 나면, 1 곱하기 5도, 1 플러스 0.1에 몇 제곱이에요? 10제곱 되죠. 보세요. 첫 번째도 1 곱하기 0.1에 10제곱. 두 번째도 1 곱하기 0.1에 10제곱. 세 번째도 1 곱하기 0.1에 10제곱입니다. 규칙 보입니까? 매년 넣는 돈마다 모두 1 곱하기 1.1에 10제곱이 돼요. 그래서 넣는 돈은 첫 번째 연도 A 1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0제곱. 두 번째도 1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0제곱.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몇 개 나오겠어요? 매년 10번 돈을 넣지, 그지? 아니지. 매년 돈을 10년간 넣잖아. 그래서 모두 10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0개가 나와요. 뭐가요? 1 곱하기, 계산하면 얼마야? 1.1에 10제곱이 10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1.1에 10제곱은 얼마로 계산하는 거야? 자, 1.1에 10제곱은 2.56이죠? 그럼 10 곱하기 2.56이 되니까 얼마예요? 25.6이 되죠. 따라서 25억 6천만 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동일한 문제를 제가 69번 그리고 70번 이렇게 두 문제 더 넣어놨거든. 풀이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69번과 70번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저 원리학계 이게 등비수열 합 응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장 유명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됐다면 다시 한 번 더 동영상을 찬찬히 더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제 교무실로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럼